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의도 펀치 오늘의 첫 번째 주제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선 레이스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후보들의 열띤 토론입니다. 토론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평가는 매우 냉철하게 내려지는데요. 대선 경쟁이 무르익으면서 여당, 야당 모두 토론에 대한 각종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요, 토론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들 3차 TV 토론을 했습니다.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서로 뭐 그런 약속 아닌 약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첫 번째 토론회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정도의 수위의 얘기들이 나올까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여전히 뭐 난타전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난타전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토론회를 예비 경선 때 4회 정도 했었고 지금 본 경선이 시작되고 나서는 어제가 세 번째 TV 토론 경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많은 지지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네거티브 경쟁이 조금 과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걱정도 하시는 목소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뭐 이재명 후보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네.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난 일요일이었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선제적으로 네거티브성의 어떤 그런 발언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제 첫 경선 토론회였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뭐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는 뭐 난타전까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네. 정도는 아니고 또 토론회는 토론회다운 어느 정도의 서로 간의 공방이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논쟁이 좀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는 이제 그 외교안보 분야와 자율 주제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면에서 특히 외교안보 분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또 자신들의 좀 식견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토론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후보들이 의견을 나눈 좀 활기찬 토론회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도 좀 네거티브 뭐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국민들의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을 각 캠프들도 잘 알고 있어서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더 솔선수범해서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이영 의원 여의도 펀치의 새 식구로 처음 모셨는데 네. 이제 국회의원 생활하신 지가 1년 조금 넘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의원 신분으로 보는 것은 사실 뭐 처음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이 조금 더 경선 열차가 먼저 출발을 하면서 네. 민주당의 각종 경선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모습을 먼저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 단지 남의 집 잔치 그냥 아무 관심 없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네. 국회의원 신분에서 아무래도 보다 보면 지금까지의 뭐 네거티브네 아니면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는 뭐 상황이다. 각각의 캠프들의 설명은 다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네거티브를 넘어서 거의 마타도 수준으로 가고 그렇게 보셨어요? 있어서 이게 뭐 상대당이기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치권과 국민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시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아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자정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 원팀 협약식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네거티브 휴전 선언도 하셨는데 사실 그걸 둘 다 하시고 나서 하루는 반나절 만에 또 하루는 하루 만에 다시 충돌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낙연 후보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재명 1위 후보랑 1대1 토론으로 해서 아예 물어볼 수 있는 거 다 물어보고 부정적인 거 다 해소해서 네거티브를 없애보자라는 제안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네거티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1대1 토론은 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근데 여하튼 그런 계속적인 자정 작업을 해서 정치권에서 그래도 다른 후보도 아니고 한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또 시국이 코로나로 국민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팍팍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식의 네거티브는 멈추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윈윈 전략으로 관심을 모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닌 상황으로 좀 전개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거티브 지향하자라는 원팀 협약식 하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과열되다 보면 아무래도 먼저 도발하는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조금 전에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우원식 선대위원장님이 그 남기신 글을 봤는데요. 뭐 좀 전에도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 승복 선언을 하자 예, 뭐 예.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도 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다. 당연한 일이다. 예,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밝히셔서 그에 대해서 화답하는 글을 봤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최근에 제가 대선의 경선을 보면 2007년도 박근혜 이명박 선거만큼 마타도와 서로가 네거티브가 심했던 예는 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뭐 대선 승리를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이 또 그 당에 활력을 넣는 측면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좀 전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그런 합의를 하더라도 뭐 누군가가 또 먼저 도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맞대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고 네.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먼저 불필요하게 자극을 하게 되면 네. 그들이 오히려 유탄을 맞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앞으로 TV 토론이 앞으로 한 10몇 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책 마켓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별개로 해서 초선 의원들이 또 개별적으로 지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충분한 검증의 장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민주당 의원으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예, 알겠습니다. 캠프와 관련된 발언은 좀 예, 가급적이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느닷없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토론회를 놓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당 대표도 여기에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이른바 정진석 의원 발로 시작된 돌고래, 멸치, 고등어 다 참여를 할 것인가? 그중에 돌고래는 얼마나 맷집이 있을 것인가?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힘을 향해서 동물의 왕국 예. 당이냐 수족관 당이냐라는 휴한 얘기를 하실 만큼 국민의 힘이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입당하는 과정에서 이게 빈집 입당 내지는 또 너무 빠른 이 촉박한 시간에 이 후보들을 행사에 통보를 하다 보니까 불참하는 네. 후보들이 있어서 처음엔 그냥 이렇게 약간의 삐거덕거림? 그러니까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 안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합의를 봐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정도였는데 이제 뭐 이 당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그리고 주자들, 후보들, 그리고 심지어 원내에 있는 다선 중진 의원님들까지 SNS 설전을 이어가다 보니까 실제 일어난 일보다 더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 전 비대위원장님께서 더 이상 감정적인 대응은 중단해야 하고 조금 합의를 위한 발걸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토론회를 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이 봉합될 수 있도록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합의의 과정을 갖춰가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경선 전에도 지금 이렇게 삐거덕거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당원분들이랑 국민들이 걱정이 커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안에 지금 생기고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 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영 의원 말씀은 구구절절이 다 맞습니다. 어느 하나 뭐 틀린 얘기가 없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당장 경준이가 제시한 토론회는 다음 주가 첫 번째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 시간이라는 게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뭐 지금 줄 잡아서 한 16명 정도 되는 십수명 되는 이 예비 후보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어떤 주제로 어떤 얘기를 끌어가는지도 굉장히 큰 과제고 그것들을 정리하기도 좀 짧은 시간인데 그 사이에 소통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11분은 참석을 하시겠다라고 통보를 주셨고요. 음. 2분은 고민을 하고 내부의 캠프와 협의를 하고 당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예. 한 상황입니다. 그 2분이 누군지는 상상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양쪽 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좀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30일 날 이제 그 후보 등록이 있습니다. 네. 정식적으로 후보 등록이 끝난 다음에 10번의 토론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진행하는 토론회의 경우 뭐 예를 들면 토론에 참석을 했는데 막상 후보 등록일에는 후보가 등록을 안 할 수 해버리면. 있는 상황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이번에는 이래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최고위에서 경준위에서 권한을 이임받았다고 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런 권한을 이임한 적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것이 당의 문제인지 그 참석을 고민해 보겠다는 두 후보의 문제인지가 사실은 이번 건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내에 있는 문제가 당 바깥으로 나가서 당원이나 국민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건 무조건 국민의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바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당대표께서 휴가라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오늘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상주로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러 가실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은 별로 없지만 조속한 결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 모호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영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역시 풀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또 생각도 아울러서 들었습니다. 저는 토론이라는 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음. 그러니까 결국 컨벤션 효과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장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노이즈 마케팅을 잘하고 있구나, 네. 이 토론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그 이영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 예.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네, 역시 토론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대선 레이스에서도 정말 숱한 토론의 장이 열게 될 텐데 그걸 유심히 보고 판단을 하는 것도 시청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의도 펀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야 정당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취임 100일을 맞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 그리고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야당 대표가 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참 화려했던 등장만큼이나 이 두 대표와 관련된 말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표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호 100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얼마 전에 엊그제였죠. 100일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송영길 대표 한미연합훈련도 그렇고 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본인의 소신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그것을 또 한쪽에서는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전반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송영길 대표님이 그 대표로 당선되실 때 정말 1%도 안 되는 그 이 후보와의 차이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오랫동안 자기가 비주류였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많은 당내 의원들이 100일 동안 굉장히 당을 잘 이끌어왔다라는 평가가 전 지배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지난 재보궐 선거에 아주 참패 이후 당이 굉장히 좀 약간 침체되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대표가 과연 잘 해내 주실 것인가, 대표로서 역할을 해주실 건가 이런 걱정들도 있었는데 저는 고비고비마다
한편으로는 때로는 뚝심도 좀 보여주시고 네. 한편으로는 이런 추진력을 좀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어려웠던 우리 대선 경선 시기와 관련되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의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선을 어떻게 할 거냐는 첨예한 대립의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잘 풀어나갔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부동산 관련되어서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세제 문제들을 결국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걸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 법사위 문제 이런 부분들도 여야 타협을 최대한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좀 안정감을 좀 주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혹시 너무 튀는 것이 아니냐라고 뭐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추진력과 자기 소신이 없으면 내년 대선을 이끄는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선도 잘 무난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후한 점수를 좀 줘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당 의원께 여당 대표를 평가해달라는 제 질문이 글쎄요.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집권당의 대표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난하게 잘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모더나 그 백신 공급 수량을 오픈한 것에 대해서 네. 도리어 여당에서는 비난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국회에서도 내내 요청을 드렸던 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공개를 하고 특히 그 상황이 나쁘게 됐을 때는 국민들조차도 알 권리를 가지고 대안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분명히 여당 입장에서 좋은 이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정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오픈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심 송심이라는 예. 걸로 구설수에 조금 오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한미연합훈련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지사 관련한 100% 경기도 네네, 100%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도 그런데 사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 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100%냐 80%냐라는 부분들이 국회 내에서 굉장히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행안위에 있었는데 마지막 지급 기준을 정할 때만 하더라도 법안 소위도 그렇고 전체 회의에서 굉장히 뜨겁게 네. 토론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두텁게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몰아서 지원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과 정부와 청와대와 야당이 합의를 봐서 80%를 합의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특정 지자체가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라고 해서 지불을 따로 하겠다, 지급 기준을 달리 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면 사실은 청와대까지 합의된 부분을 특정 지자체에서 달리 가겠다라고 하면 어떤 입장을 가지실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지급 여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실제 경기도에 있는 많은 시장들이 80%도 지급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100%는 무리가 있다. 라고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재난지원금의 퍼센테이지를 조정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서 개인의 선거 활동에 하는 것과 같다라는 비난이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특정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부분은 공적인 영역에서 제일 여당의 원내대표 아니 당대표께서 하실 발언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으로서 박상혁 의원께도 반론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과정들은 조금 전에 뭐 이영호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하고 서로 또 100%를 하기로 합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뭐 그렇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게 뭐 특별하게 그 송영길 대표께서 이재명
지사님한테 뭔가를 호의를 주기 위해서 또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기보다도 좀 원칙적인 입장들을 얘기하신 거고 또 이재명 지사도 이 자체가 먼저 자기가 꺼낸 화두가 아니거든요. 거기 저도 알고 있지만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에서 건의했고 원내 경기도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또 근데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경기도의 입장이어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저는 송 대표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 정말 화려했던 등장이었는데 그런 본인의 노력들이 또 보수 야당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최근 들어서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도 봤습니다. 그런 거에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평가들도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대선 레이스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지금 야권의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갈등 이것이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 의도된 정치적인 프레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을 타고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되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치르는데. 조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네. 아주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준석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저희가 당원이 11만 명 정도 늘었고요. 그게 전체 당원 수의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당원 배가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것만큼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정치 혁신과 개혁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단시일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되게 취약했던 2030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평가되고 있고요. 지난달 30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면서 사실 입당하는 그 추이가 속도감이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시너지가 사실 콜라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국민의힘에 미칠 거라고 한 보름 전에는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치맥 회동하고 그리고 충전기 뒤에 스티커 붙일 때까지만 해도 완충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캠프에 있는 그 관계자분들이 이 당 대표를 공격하는 듯한 언사가 일단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앞뒤 맥락을 또 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언중유골로 보면 충분히 공격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이준석 당대표께서 예전에 이제 젊고 워낙 디지털에 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직접 소통하고 굉장히 합리적이시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를 SNS에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또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것이 개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견일 수 있는데 이게 당 대표라는 위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지금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루트로 SNS를 통한 즉각적인 의사표현을 좀 자제해달라는 다선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분란으로 보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정리나 방향성을 잡아가기 위한 의사표현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윤석열 전 총장도 정치권에서 멀리 있다가 정치권에 왔기 때문에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 이준석 당대표께서도 사실은 원내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빨리 궁합을 좀 맞추셔가지고 의사소통에 대한 오해가 외부에서 큰 분란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신지호 전 의원발 지금은 윤석열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데 여기서 비롯된 이준석 당대표를 겨냥한 듯한 이른바 탄핵 발언은 종지부를 찍었다, 매듭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다 끝까지 봤었거든요. 예. 봤는데 말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과 절차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자 성명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라는 용어가 충분히 오해를 사고 당대표께서 오해를 살 만큼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고 지금 공식적인 성명서는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이라는 게 한번 쌓이면 이게 주워 담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원래 공인이시고 또 대표자들이시기 때문에 이 분란이 크게 확대되도록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이준석 대표 취임할 때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대화와 소통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상대로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의 현재 그 리더십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뭐 질문하셨고 우리 뭐 이영 의원님께서도 평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상당한 고수다라고 평가를 하고 지금 뭐 원내 경험은 없지만 정치권에서 10년 정도의 뭐 여러 번의 또 선거도 치러봤고 한 그런 정도로 내공이 전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준석 대표가 또 그리고 굉장히 디지털이나 이런 데서 민감하기 때문에 속도와 반응에 있어서도 지금의 어떤 트렌드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뭐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저는 뭐 11만 명의 당원 가입 문제도 그렇고 예. 굉장히 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저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원들도 항상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 경쟁해서 내년 대선을 이길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경선 제가 뭐 국민의힘 내부 얘기라서 하기는 그렇지만 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이즈 마케팅이 심해지면 노이즈만 남습니다. 짜증이 그러니까 알게 되면 몰랐을 때는 마케팅이 되지만 알게 되면 이제 짜증만 남게 되는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측면은 아니었을까. 많은 분들이 뭐 윤석열, 최재형 씨 이런 분들을 꽃감아 태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 그런 뭐 티가 나게 되고 컨벤션 효과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균형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 뭐 좀 전술적인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예.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오늘 여의도 펀치는 제가 근래 들어 지냈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따뜻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매력이 있네요. 오늘 여의도 펀치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